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공장을 반만 보고 누구? 정의당 자칭 군사 전문가인가요? 자타칭 군사 전문가인가요? 국회의원 나온다 그래서 안 보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8시에 이거를 공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봤더니 다음 실검 1위가 계속 PD수첩이더군요. 어젯밤에는 김종민 의원이 1위였고 유시민이 4위에서 6위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아침 8시에 봤을 때 PD수첩 1위, 유시민 8위. 재밌는 건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제 댓글이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팩트 폭격 끝내줬다. 다 죽였다. 그 다음에 차기 대권 후보는 이낙연, 유시민, 조국이다. 손석희에게 정적 중립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더라. 손석희가 찔끔했다. 유시민이 토론 때 했던 얘기는 거기 패널로 앉아있던 4명과 사회에 본 손석희 앵커까지 5명 합쳐서 그 중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사회자 말고 없다. 진영 논리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현재 권력 서열 2위라고 하는데 자기는 야인이고 아무 권력도 없고 그냥 자연인이다. 나는 여당 대변자도 아니다. 막 난리를 치더군요. 여당 대변자도 아니고 자연인이고 중립을 지키는데 권력 서열 2위라는 얘기를 듣는 유시민. 권력 서열 2위 맞나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뒤에 제가 맨날 빨간 글씨로 쓰는 외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대표하는 엄청난 백이 있으니까요. 볼턴의 백, 리용호의 백. 대담을 왜 화요일로 잡았을까요? 제가 예고를 토요일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손석희 앵커가 이 긴급 토론을 왜 화요일로 잡았을까요? 저는 방송사 쪽 이런 문화나 관행 같은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의 뇌피셜로 혹시 이분이 PD수첩 이번 주 방송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묘했습니다. 11시에 이게 끝나자마자 이 총장과 표창장 맞나요? 제목이? 근데 뉴스 공장에서 동양대 최 총장이 최성해 총장이 여권 인사들하고 여권 국회의원 2명하고 만났다. 위증을 하기 전에. 위증이잖아요. 지금 표창장과 관계된 게. 그게 나온 게 어제 아침인가요? 그저께 아침인가요? 헷갈려 죽겠네. 날짜 가는 걸 모릅니다. 제가 요새. 8시 40분에 지금 녹음 시작하기 전에 봤더니 진짜 다음 실검이 1위가 누군지 모르겠는 어떤 여성 이름이 1위였고 PD 수첩이 2위, 최교일 최교일이 8위, 유시민 이름은 없어졌더군요. 어제 긴급 토론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이 말이 나왔죠. 총칼 들지 않은 위헌적 쿠데타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박형준 교수죠. 썰전에서 항상 같이 출연하던 얘기를 했죠. 그때 유시민이 말했던 거는 보고 라인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했는데 대통령을 만나려고 의혹 지점들을 잡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보고라인을 무시하고 움직였다. 그게 하나의 근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작정하고 움직였다. 그렇게 보인다. 라고 하면서 100%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칼 들지 않은 위헌적 쿠데타 라고 명명을 했죠. 보고라인 보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통령님이. JTBC에서 해준 거. 이해찬이 이 얘기 막 시작했을 때 JTBC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법무부에도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라고 지시한 게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보도해 줬었죠. 저는 이렇게 절묘하게 이어지는 이걸 보면서 유시민이 이거 끝났을 시점에서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명히 대한민국 검찰이 속았는데 그러니까 검찰 안에 조국이 100% 의혹이 있다. 비리에 얽혀 있다. 라고 생각한 검사도 있었을 것이고 잘 모르겠지만 사모펀드 쪽이 너무 지저분하다. 라고 생각한 검사도 있었을 것이고 표창장은 특히 9월 7일 날 발부됐기 때문에 공소시효 그리고 거기에서 동양대 총장의 증언 그것만 있었을까요? 이 동양대 총장을 불러서 참고인 진술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양대 안에서 우리가 동양대 표창장이라는 거를 아예 몰랐을 때부터 총장이 이 표창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조국 편을 들 거냐, 자한당 편을 들 거냐 회의까지 하고 난리를 쳤다면서요. 그렇게 된 과정과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총장의 말을 참고인 진술 조사를 위해서 부르게 된 경위. 거기는 뭐가 있나요? 부산대에서 첫 압수수색을 했는데 입학 원서에서 표창장이 나왔는데 그 표창장과 관계돼서 만약에 그것이 위조된 거다 아니다라는 쪽의 어떤 첩보 뭐 그런 게 만약에 없었다면 동양대 총장이 등장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표창장을 보고 기소를 덥석한 그 분위기까지 합쳐서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속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모펀드 쪽은 돈의 흐름이 너무 수상하고 지저분하고 예를 들면 그쪽에서 뭐 익성이 실소유주였고 2라운드에서는 신성으로 넘어갔다. 여기까지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어준 총수님이 다시 정리를 해주던데 그거 말고 또 도는 얘기가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김경률 회계사가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서 뭐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가 있다. 그 수많이 얽힌 그 펀드 회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유시민이 그러니까 유시민재단 이사장으로 갔던 무렵이었나요?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유시민 테마주라는 게 한참 떴었죠. 그래서 유시민과 관계된 회사라고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쪽에 주가가 계속 엄청 뛰어가지고 뭐 투자자들 아니면 그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봤다. 이런 기사들이 군소 언론들에서 막 나왔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주가가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주식의 가격이 뭐 천 몇백 원, 이천 몇백 원, 삼천 몇백 원 이런 회사들도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주식이 3,000원으로 뛰어서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사모펀드, 조국 장관님의 패밀리가 관계돼 있는 그런 쪽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신성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신성에서 1,000원짜리 주식을 100만 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거 뭐 조국 펀드다. 예를 들어서 조국 패밀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쫙 소문이 돌아서 주가가 1,000원이 뛰었다면요. 그럼 1,000원짜리 100만 주를 갖고 있다가 1,000원이 뛰면 100만에 공 3개를 붙여야 되니까 1,000만, 1억, 10억을 버는 건가요? 1,000원짜리가 주가가 1,000원이 뛰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100억 원 어치가 돈이 움직였다. 제가 막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억 원이면은 공을 3개를 붙여야 되니까 1,000억 얼마를 버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 수사는 시작되었어야 하나요? 저는 시작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의 원칙상 뭐 대통령 아니라 세상 없어도 그런 식의 이상한 흐름이 있다. 사모펀드를 놓고 돈의 흐름이 매우 이상하다. 그리고 거기에 돈이 10억 더하기 13억 어쨌든 뭐 합쳐서 20억이 왔다 갔다 했다. 당연히 저는 수사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가 아니라 세상 없어도 대통령 본인이라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창장은 지금 속았잖아요. 이 긴급 토론회는 여당 국회의원 1명, 야당 국회의원 1명,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아닌 야권 인사, 여권 인사가 나왔죠. 국회의원이 아닌 야권 인사는 박 교수였고 국회의원이 아닌 여권 인사는 본인이 아무 권력이 없는데도 권력 서열 2위 대접을 받는다는 유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시면서 이 생각 안 하셨나요? 국회의원이 아닌 여권 인사가 꼭 했어야 할 얘기가 이 토론에서 있었나요? 없었나요? 저는 표창장과 관계된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량대 총장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김어준 총수가 한 얘기요. 그거를 검찰은 들여다봐야 된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상한 게 있다. 그 사람이 왜 거짓말을 했는가. 이 얘기가 나왔어야 하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어제 낮 내내 돌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박지원 의원 이름을 하늘색으로 드디어 쓰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어제 이것도 JTBC에서 어제 낮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조국, 윤석열은 3명은 운명 공동체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집권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건 권력투쟁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것은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박지원 의원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헷갈려가지고 고마운 건지 아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분에 대한 입장을 오도 골천번도 더 바꾸고 계속 박지원은 애국자인가 막 이런 물음표를 달고 그랬는데 어쨌든 고마웠던 건 뭐냐 하면 이재명 이름을 파는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들을 동원해서 광화문에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태극기 모독 부대하고 붙게 만들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이분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프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살짝 다른 말을 섞으면서요. 근데 그때 되게 고마웠었는데 어제
그때만큼 그때보다 더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연이어서 이재명이라는 국민이 차기로 선택한 그 정치인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문재인, 조국, 윤석열이 운명 공동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곧 이재명이 한편이다.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다라는 거를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어제 긴급토론 조성된 데에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2명이 나왔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공적인 자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야측 인사, 여측 인사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창장과 관계된 이 셋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동양대 총장의 위증, 거짓말과 관계될 수밖에 없는 이 얘기는 어디에서, 이건 나왔어야 하나요? 안 나와도 괜찮은가요? 나왔어야 한다면 누구에게서 나왔어야 하나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자한당 국회의원들과 만났다는 썰이 있다 라는 얘기를 국회의원이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닌 자연인이 이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습니다. 검찰 개혁 인사까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발표한 검찰의 뭐라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과 함께 인사검증을 마쳐서 임명한 검찰총장을 공격했습니다. 여권은 조국 장관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여권은 검찰총장을 유시민까지 합쳐서 검찰총장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야권은 계속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박주민 의원은 더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이 조국 장관을 뒤흔들려고 작심한 자한당의 공작정치 선두주자 몇 명 중에 한 명인 주광덕하고 엮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공개 발언. 이거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물타기다라는 식의 강한 민주당은 물타기 하지 마라라는 강한 반론이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부엉이당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보고 마치 지들이 검찰개혁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도 밥맛 떨어져서 더 검찰개혁에 대한 플랜을 빨리빨리 발표를 하고 있겠죠. 자, 지금 표창장은 기소가 돼서 재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10월 18일이요. 그리고 그 사모펀드의 돈의 흐름과 관계돼서 저는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신뢰합니다. 돈의 흐름을 보고 다스가 명박이 거라는 걸 찾아낸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삼바의 돈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적하면서 이것도 JTBC에서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바와 관계된 거는요. 그러면서 이재용의 승계에 어디가 어떻게 새로운 회사가 주식을 매수해서 그것이 죄송합니다. 알람이 새로운 회사가 이름 까먹었는데 등장해서 삼성인지 제일모직인지 삼성물산인지 어딘가에 주식을 매도해서 그
이재용 승계의 우호적인 쪽으로 움직였다는 보도를 JTBC에서 했는데 그 회사가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최순실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멘트가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때. 어쨌든 거기까지 수사의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을 믿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에서 무슨 그 어떤 프레임 속에서 그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정경심 교수님과 문제가 있다. 아니 관계가 있다. 이런 식의 얼척없는 결론을 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제 윤석열 총장은 이 토론을 봤을까요? 그 국정조사에서 조국 장관님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다 보고 계신다면서요. 이낙연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머리에 김이 날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정말로요.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떠드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머리에 김이 얼만큼까지 솟아올랐을까요? 저 같았으면 뚜껑 열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 돌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 밤의 대통령이 방가에서 육아로 바뀌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하하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 같으면 봅니다. PD 수첩도 보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정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검찰이 속았는데 윤 총장의 심정은 어떨까요? 표창장과 관계돼서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단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저건 참 신기하다. 저건 또 어떤 맥락에서의 뉴스일까? 숨어있는 뉴스겠죠. 뭐냐면 그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정확하게 분명히 그 봤는데요. 정 교수님이 아마 검찰에 표창장 원본의 사진을 제출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본을 사진을 찍었다고 제출된 그 사진에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은 촬영된 날짜, 시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어떤 기계로 찍었다. 그 정보가 없었다는 이상한 얘기. 제가 더 궁금한 거는요.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때, 조국 장관님 청문회 때 보여줬던 그 원본처럼 보이던 그 표창장. 9월 7일 날 7년 전 9월 7일 날 발행된 걸로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던 그 표창장이 원본의 사진일까요? 부산대에서 압수수색한 원서 속에 있던 사진일까요? 저는 아무리 100번을 골천번을 생각해봐도 부산대에서 압수수색한 조민 학생 원서 속에 있었던 거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아닐까요? 그리고 차병원 의대 입학 원서는 왜 차후에 압색을 해서 뺏어갔을까요? 기소한 이후에. 지금 윤석열 총장님은 뭐를 하고 계실까요? 뭐를 하고 계실까요? 우직하고 원칙에 입각하고 근본이 튼튼한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이럴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아무튼 뭐 지켜보기 재밌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즐겁고 재미있을 이유는
우리 대통령님이 이기셨다고요. 딥스테이트하고의 전쟁에서. 조국 장관님을 지명하신 그 순간부터 이겼다고요. 지금 이게 이겨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 난립니까? 아이고. 어쨌든 우리가 개싸움 지랄을 하러 서초동에 가는 이유는 조국 패밀리를 이런 속임수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제 김종민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너무 많이 사실이 아닌 걸로 조국 장관의 가족을 흔드는 것 때문에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런데다 우리 대통령님이 뭐라 하셨죠? 수사 관행, 잘못된 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는 게 그렇게 먼지털이식으로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 갖고 확인 없이 난리를 치고 언론에 흘리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는 걸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뭐 즐거운 재미난 게임? 재미난 게임 구경꾼의 멘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매우 기대가 큽니다.